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합시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국어 8단원 생각하며 읽어요에서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254쪽부터 261쪽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지난 시간에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나나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첫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더 나은 의견을 선택하기 위해서. 둘째, 적절하지 못한 의견을 따라 결정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잘못된 의견을 따르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뜻하지 않게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만들어주는 독서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면서처럼 유튜브 검색창에 꿈을 만들어주는 독서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이 영상이에요. 대략 3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을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찾아서 본 뒤에 선생님의 영상을 다시 이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잠깐 화면을 멈추고 영상을 찾아서 보고 오세요. 집중해서 보고 오세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영상이었나요? 영상에 등장하는 안중근 의사, 또 에디슨, 빌 게이츠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독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죠. 자, 그럼 여러분의 평소 자신의 독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떤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데 한 권을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편이에요. 저는 비슷한 주제를 가진 책 여러 권을 동시에 번갈아 가며 읽어요. 저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두루두루 읽는 편이에요.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중요한 부분이나 느낌을 기록해요. 자, 여러분도 각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서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54쪽을 한번 볼까요? 3명의 친구 혜원이, 민서, 준우가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라는 이 같은 주제로 각자의 의견이 드러난 글을 썼는데요. 자, 먼저 혜원이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원이의 글을 읽고 혜원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뒷받침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혜원이의 글을 읽어볼까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휴게실을 많이 만들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체육관이 생기면 운동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설치하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독서 방법은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 잘 읽어보았나요? 그럼 혜원이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글의 제일 첫 문장에 나와 있듯이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가 혜원이의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한 의견이었어요. 그럼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휴게실을 많이 만들면 편하게 쉴 수 있다. 둘째, 체육관이 생기면 운동을 자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컴퓨터를 많이 설치하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글의 주제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고 또 그에 대한 의견은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교과서 255쪽을 보겠습니다. 혜원이의 의견과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라는 주제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표에 자신이 판단한 결과를 이렇게 표시한 다음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적어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혜원이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혜원이의 의견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서 판단을 해보고 또 그렇게 판단한 이유까지 여러분 스스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영상을 멈추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모두 빈칸을 채워보았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원이의 의견은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그래요. 주제와 관련이 매우 적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맞아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책을 읽는 방법이나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늘린다는 그 혜원이의 의견은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한 의견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교과서 255쪽에는 친구들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때는 가장 먼저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겠구나. 주제와 관련 없는 의견은 뒷받침 내용이 믿을만하다고 해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의견이 적절한지 알아보려면 주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따져봐야 해. 자, 친구들의 대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하려면 어떤 것을 살펴보아야 하나요? 맞아요. 글쓴이의 의견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보세요. 이제 교과서 256쪽을 볼게요. 이번엔 민서가 쓴 글을 읽고 민서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서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빈칸에 뒷받침 내용을 정리하고 또 관련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고 먼저 여러분 스스로 민서의 글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 다음에 교과서 256쪽 빈칸에 적어보세요. 자, 지금 바로 화면을 멈추고 시작하세요. 답을 다 적어보았나요? 자, 그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서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민서의 글의 맨 앞문장에서 말했듯이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가 민서의 의견인데요. 자, 그럼 민서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배경 지식이 풍부해져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 둘째,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인데요. 자, 이 민서의 의견이 뒷받침 내용과 관련이 있나요? 자,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 배경 지식이 풍부해지고 또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관련이 있지요. 자, 그런데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이 뒷받침 내용은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민서의 의견과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없지요. 그럼 다음으로 민서의 뒷받침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이 믿을 만한 내용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256쪽을 보면 친구들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책에서 읽은 내용을 수업 시간에 들으니 이해가 잘 되었어. 책에서 쌓은 배경 지식은 공부에 도움을 줘. 민서의 글 중에서 첫 번째 뒷받침 내용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뒷받침 내용 가운데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일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한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한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한지 알아보려면 일단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자, 그럼 그 자료를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먼저 관련 책을 찾아서 읽어보거나 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신문기사에서도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한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또 하나는 자료를 찾아서 뒷받침 내용으로 쓸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료의 출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처가 믿을 만한지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교과서 257쪽에 있는 이 빈칸에 민서의 그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한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이 빈칸에 적어보세요. 자, 잘 적어보았나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다 라는 민서의 의견에 대한 뒷받침 내용 첫 번째. 배경 지식이 풍부해져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믿을 만한 내용인가요?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내용의 분야를 미리 책으로 공부하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믿을 만한 내용인가요?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를 둔 내용이 아니고 민서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의견은, 이 뒷받침 내용은 믿을 만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민서의 글에서 알 수 있었듯이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뒷받침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믿을 만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이제 한 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준우가 쓴 글을 읽고 의견과 뒷받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우의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흥미를 느끼며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보다 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한 준우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네, 준우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한 뒷받침 내용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흥미를 느끼며 즐겁게 읽을 수 있고, 또 그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준우의 의견을 따라도 괜찮을까요? 자, 앞에서 배웠던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을 떠올리면서 준우가 쓴 글에 제시된 의견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우의 의견은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것이다 라는 준우의 의견은 주제와 관련이 있지요. 자, 그럼 두 번째, 준우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이 있나요? 흥미를 느끼며 즐겁게 읽을 수 있다. 또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또 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뒷받침 내용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것이라는 준우의 의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준우가 제시한 뒷받침 내용들은 믿을 만한 사실인가요? 자, 그렇죠. 모두 믿을 만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과서 259쪽을 볼게요. 준우의 의견은 바람직한 독서 방법과 관련이 있고 또 뒷받침 내용도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준우의 의견대로 독서를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자, 여기 이 학생이 한 말이 바로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려면 글쓴이의 의견대로 했을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해요. 만약에 적절하지 못한 의견을 선택한다면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준우의 의견은 좋아하는 책만 읽자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준우의 의견대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분야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게 된다면 한 분야의 책만 읽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문제만 생각해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교과서 259쪽을 보면서 준우의 의견이 적절한지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준우의 의견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준우의 의견은 주제와 관련이 있고 또 뒷받침 내용도 믿을만 했었어요. 하지만 준우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까닭이 무엇인지 여기 이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좋아하는 책이 없을 경우에는 책을 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좋아하는 책만 읽으면 관심 없는 분야는 전혀 알 수 없게 될 거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분야는 전혀 읽지 않을 거야. 라고 준우의 의견을 따랐을 때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준우의 의견대로 따랐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의견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이 부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다는 것은 독서 활동을 아마 활발하게 하는 학생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독서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골라서 읽지는 않는지, 혹은 줄거리 많은 책보다는 학습 만화 위주로 읽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읽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아주 풍부해질 거예요. 자, 이제 교과서 260쪽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혜원, 민서, 준우의 의견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거예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이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함께 떠올려 보면서 꼭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의견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둘째, 의견이 뒷받침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셋째, 뒷받침 내용이 사실이며 믿을만한지. 그리고 출처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글쓴이의 의견대로 했을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자, 혜원이, 민서, 준우의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혜원이 또 민서, 준우의 의견 가운데 적절한 의견은 누구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나요? 먼저 혜원이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민서의 글은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우는 혜원이와 민서의 글이 갖추지 못한 부분을 갖췄지만 준우의 의견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절한 의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떠올리면서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모두 따져가면서 의견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게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관련 있는 책들을 읽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에 대해 쓴 다양한 책을 비교해가며 읽으면 배경 지식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집중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과 또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또는 바른 자세로 읽기, 끝까지 모두 읽기, 또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서 읽기,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꾸준히 읽기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지 자, 교과서 260쪽에 있는 이 빈칸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자신의 의견을 생각하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자신의 의견을 잘 적어보았나요? 여러분의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이 담긴 글을 읽어볼 수 있다면 친구들의 글을 읽고 그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교과서 261쪽에 나와 있는 이 12번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채워볼까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이렇게 선으로 한번 이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지금 바로 해보세요. 자,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요? 맞아요.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지요. 아무리 뒷받침 문장이 믿을 만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의견이 주제와 관련이 없다면 적절한 글이 될 수 없겠지요. 자, 다음 글쓴이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뒷받침 내용이 사실이고 믿을 만한지도 확인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의견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잘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1번, 의견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2번, 뒷받침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본다. 3번,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 있는지 따져본다. 4번, 의견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뒷받침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펴봐야죠? 맞아요. 믿을만한지, 뒷받침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믿을만한지를 살펴보아야 하죠. 자, 다음 문제예요. 뒷받침 내용이 믿을만한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책을 찾아본다. 2번,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3번, 인터넷을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다. 4번,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해본다. 자, 정답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신의 경험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는 것은 알맞은 방법이 아니겠지요. 책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의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출처도 믿을 만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공부는 어땠나요? 즐겁게 공부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르게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를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